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흐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아는 중국조차 최정예 멤버를 내보내지 않았고 일본 또한 핵심 카드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백을 단 한 명의 존재가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 칭다오 배드민턴 아시아 단체 선수권의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한국 대표팀이 어떤 진용으로 나서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안세영의 시대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열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정보, 전략, 그리고 이야기 순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아시아권 국가들이 모이는 이벤트성 경기가 아닙니다. 정식 명칭 2026 칭다오 배드민턴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2026년 2월 30일부터 8일까지 중국 칭다오 콘손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남녀 총 12개 팀이 참가하는 이 대회의 가장 큰 의미는 4강에만 들어도 토마스컵과 우버컵 본선 티켓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무대는 금, 은, 동메달의 색깔을 가리는 것을 넘어 세계 무대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단체전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2월에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팀의 현재 전력을 가늠하고 3월에 상위 월드 투어를 거치며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후 4월에 세계 단체전인 토마스컵과 우버컵으로 나아가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칭다오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인 셈입니다. 특히 팀 대항전은 개인 경기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경기의 결과가 선수의 개인 기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더 싸움이라 불리는 출전 순서 배치, 효율적인 체력 안배, 그리고 경기 전반을 지배하는 멘탈 싸움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식 주자는 단순히 이기는 역할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팀 승리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 경기 초반의 흐름을 지켜내고 뒤이어 나올 동료들이 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즉 팀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칭다오 대회에 나서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엔트리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명단의 핵심은 누가 가장 유명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 경기를 먼저 따낼 수 있는가라는 전략적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대표팀은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승리 공식을 계산하고 구조적으로 설계된 팀입니다. 여자 대표팀의 구성을 보면 이러한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단식에는 안세영, 김가은, 심유진, 김민지, 전주희 선수가, 복식에는 백하나, 이소희, 김혜정, 공희용, 정나은 선수가 발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선수층이 두텁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자 대표팀은 첫 번째 단식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뒤 이어지는 두 번의 복식 경기에서 최소 하나, 많게는 둘 모두를 잡아낼 수 있는 전술적 틀을 완성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존재는 이 설계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대표팀에서 안세영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첫 경기에서 팀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식 조합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하나, 이소희조는 끈질긴 랠리와 철벽 수비로 상대의 진을 빼놓는 카드이며 김혜정 공희용조는 강력한 공격과 피지컬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팀으로서는 어떤 복식조에 힘을 실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심리적 혼란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자 대표팀은 에이스 한 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단체전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여자 팀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식 라인업은 전혁진, 이윤규, 최지훈으로 꾸려졌고 복식에는 강민혁, 김원호, 진용, 기동주, 이현승, 서승재, 나성승 등 다수의 자원이 포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변수의 존재입니다. 서승재 선수의 부상과 회복 상태는 한 선수의 컨디션 문제를 넘어 남자 대표팀의 전술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서승재 선수는 복식과 혼합복식 양쪽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이기에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팀의 운영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엔트리의 과반수를 복식 전문 선수들로 채워 단체전 승리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인 복식에서의 우위 확보를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모노를 필두로 한 복식조는 설령 단식에서 한 경기를 내주더라도 경기 전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팀 대항전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기 초반의 흐름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후반부 복식에서 승부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팀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대표팀은 여자팀의 경우 안정감과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구성, 남자팀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복식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구성을 택했습니다. 이 엔트리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칭다오 대회를 경험 축적의 장이 아닌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승부의 장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번 대회의 전체적인 판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개최국인 중국조차 왕즈이, 천이페이, 허빙자오와 같은 핵심 선수들을 이번 엔트리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세대 교체나 우연히 발생한 공백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판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국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파리 올림픽 이후 시작된 긴 호흡의 세대 교체 및 선수 관리 차원입니다. 중국 여자 단식 선수들은 2024년부터 2025년 시즌까지 쉴 틈 없는 강행군으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혔고 잦은 부상 위험을 안고 있었기에 칭다오 대회가 모든 것을 쏟아부을 무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 상징성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지키고 앞으로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성적에 목숨 거는 승부처가 아닌 선수들을 교체하고 새로운 전략을 시험하는 일종의 중간 점검 단계로 삼았습니다. 홈팬들의 아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의 우승보다는 시즌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생긴 빈자리는 자연스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는 중국의 부재를 누가 메울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단체전이라는 틀 안에서 가장 믿음직한 기둥을 가진 팀이 어디냐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망설임 없이 안세영 선수에게로 향합니다. 이는 경쟁자들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체전 승리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가장 뛰어난가를 넘어 어떤 팀이 가장 꾸준하게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안세용은 이번 대회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카드이자 팀의 전술을 구상하게 하는 시작점이며 상대가 어떤 조합으로 나오든 중심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중국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 칭다오에서 대회의 무게중심이 안세영에게로 쏠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는 특정 팀의 전력 누수로 생긴 기회의 장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중심축을 가진 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단체전의 기본 원리가 무엇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마저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기로 하면서 이번 칭다오 대회의 구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번 대회에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의 불참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심축 없이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선수의 단순한 결장이나 컨디션 난조를 넘어 현재 일본 배드민턴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눈앞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선수단 관리와 세대 교체에 더 중점을 두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잦은 부상과 기나긴 투어로 쌓인 피로,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팀의 불안정성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단체전에 모든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번 대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 목표가 아닌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대결 구도는 아주 선명해집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팀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즉 여자 단식일 번주자가 약화된 채로 대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단식 1번 선수가 여전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심지어 최상의 컨디션과 기량을 유지한 채 대회에 참가합니다.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준점 그 자체입니다. 단체전에서 이 차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 팀들은 첫 단식 경기를 앞두고 수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길 확률이 있을지, 선수의 컨디션은 괜찮을지, 경기를 오래 끌어도 버틸 수 있을지, 모든 결정이 불확실성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첫 단식의 승패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사실은 경기 전체의 분위기가 시작부터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어지는 단식이 번과 3번, 그리고 복식 경기까지 모두 계획된 전략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경기 운영 계획은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누가 경기에 나서고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휴식을 줄지, 복식 경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인지 등 모든 결정이 즉흥적인 감이 아닌 철저한 계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수들의 체력은 무리 없이 분배될 수 있고 선수 기용 역시 상황에 따라 급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짜인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감독의 입장에서는 고민할 거리가 줄어드는 대신 내리는 결정의 성공 확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칭다오 대회는 단순히 주최국인 중국이 힘을 아끼고 경쟁국인 일본이 핵심 전력을 숨겼다는 표면적인 사실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대회는 자연스럽게 안세영을 중심으로 판이 짜이는 구도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스타 선수가 참가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견고한 중심축을 바탕으로 시작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 가장 확실한 답을 가진 팀,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체적인 승리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팀은 바로 지금의 한국 대표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압도적인 실력을 갖췄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 칭다오 대회에서 정말 무서운 점은 그녀의 개인 기량이 아니라 그 기량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짜인 한국 대표팀의 팀 구조입니다. 안세영이 첫 단식에서 승점 1점을 따내는 순간 한국팀의 단체전 운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한국은 단식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세계 최강 수준의 복식조를 통해 나머지 2점을 확실하게 따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전력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하나와 이소희, 그리고 김혜정과 정나은으로 구성된 복식조는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표현을 넘어 이미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승리로 그 가치를 증명해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단식 2번과 3번 선수들에게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서 선수 기용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체력을 아끼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상대가 단식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한국 팀의 손에는 복식이라는 아주 든든한 보험이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세영 선수의 역할 또한 재정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팀의 승리 방정식을 풀어내는 열쇠이자 전체적인 전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주자인 안세영이 기선 제압에 성공하면 팀은 이 기세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승리의 길을 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이 보여주는 코트 장악력은 과거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전에 그녀가 혼자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팀이라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안세영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시너지를 냅니다. 이는 한 선수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에이스의 체력을 보존하면서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고도로 발전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칭다오 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위협적인 우승 후보로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칭다오 대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방이라는 막강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핵심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았고 일본 역시 주력 선수들을 아끼며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최강의 카드인 안세영이
자연스럽게 대회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단순히 금메달의 향방을 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안세영 개인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도전이라기보다 이미 구축한 최강자의 자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순간적인 폭발력이나 짜릿한 역전승이 아닌 꾸준한 컨디션 조절과 주어진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내면서도 굳건히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칭다오는 에이스 한 명의 힘으로 강해진 팀이 아니라 에이스를 중심으로 승리 체계를 완성한 팀이 실제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험장입니다. 첫 단식에서의 확실한 승리, 그 뒤를 든든하게 받치는 복식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이 번과 3번 단식 주자로 이어지는 이 체계가 실전에서 통할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대회는 단체 경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천재를 기점으로 팀 전체가 계산된 승리 공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한국 대표팀은 바로 그 공식을 가장 정교하게 설계한 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를 또 하나의 우승 기록으로 남길까요? 아니면 한국 배드민턴의 팀플레이 시스템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랐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만들까요? 그 해답은 말이 아닌 오직 결과로만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26년 2월 칭다오의 코트 위에 선명하게 기록될 것입니다.